마켓무버 이번에는 지난 1, 2월의 항공 데이터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의 항공 데이터는 연간의 흐름을 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분석해 보는데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일단 지난 2월, 1, 2월 살펴봤을 때 여행 수요는 견조했던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2월을 기준으로 인천공항의 여객 수송 실적은 597만 명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5% 증가세를 기록했고요. 1, 2월을 합산해서 여객 수송 실적을 내보니 전년 동기 대비 9%대 오름세 확인됐습니다. 환승 여객수 역시 8%대 성장세를 이뤄냈습니다. 나라별로도 좀 살펴보자면요. 1, 2월 사이에 일본과 동남아, 중국의 여객 수송량 각각 12%, 3%, 24%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이 확실히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여행객이 설 연휴를 중심으로 좀 급증하면서 여객 수용량 역시 24%대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주와 유럽 지역 역시 여객 수용량 12%대 3%대 견조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항공사별로도 좀 살펴보자면요. 확실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대형 항공사가 LCC와 비교했을 때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여객 수송 실적 측면에서 두 자릿수대 성장률을 이뤄낸 건데요. 반면에 제주항공의 경우에는 확실히 지난해 있었던 사고 여파 그리고 다른 항공사들의 합병 움직임 속에서 좀 뒤로 밀리면서 15%대 급감하는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항공업계의 트렌드는 합병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LCC인 진에어 그리고 에어 부산, 에어 서울이 통합 진에어로 출범하는 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역시나 TA항공 역시 대명 소노시즌이 인수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제주항공 역시 업계 부진을 탈피하기 위해서 인수합병, M&A를 해나가는 것 아닐까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하나증권은 한국 산업에 대한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의견 가져가면서 탑픽으로는 대한항공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2025년 초에 여객을 봤을 때 대형 항공사, 전통 항공사 위주로 뚜렷한 신장세를 보였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요. 항공 수요에 대한 우려는 일정 부분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LCC 대비로도 대형 항공사의 신장세가 가파른 상황이라고 봤는데 그 이유가 또 미주나 중국 지역의 여객 수요 증가 영향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1분기 실적에서도 대형사 그리고 저가 비용 항공사에서도 여객 부문의 수익성이 크게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여전히 화물 운임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그리고 미주향 장거리 화물의 물동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화물 관련해서 트럼프 취임 이후 관세 정책 역시 좀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C커머스, 중국향 커머스에 대한 제약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의 기회 요인 살펴보시면요.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도 운임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항공화물의 공급자 우위 시장이 건재하다라는 점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경쟁력을 크게 가져가게 된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다가오는 3분기부터 기대된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항공업종원에서 투자 포인트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무브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JS코퍼레이션입니다. 이 주가를 봤더니 사실 뭐 이번 해 들어서 크게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주가가 좀 크게 움직였고요. 오늘도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네요.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이고 16,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JS코퍼레이션 이제 낯설 수도 있는 기업이라 이제 잠깐 기업 내용 설명을 드리면 가방 만드는 기업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백 만드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화장품에서 이제 코스맥스처럼 다른 상표를 대신 만들어주는 OEM, ODM 기업이죠. 기업 규모도 꽤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나온 리포트에서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저평가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극단적인 저평가라는 단어를 쓰면서 JS 코퍼레이션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저평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주당 1,000원 그 배당을 했는데 시가 기준으로 거의 7%가 넘는 배당이었죠. 이제 배당 성향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얏트 호텔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얏트 호텔을 샀을 때 7,300억에 이제 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올라서 시장에서 1조 원 이상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얏트 호텔을 살 때 이제 어떤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이자 비용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버는 돈에서 하얏트 호텔 인수로 인한 이자 비용은 한 뭐 20%면은 우리가 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 특별히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가 굉장히 좀 좋아서 한번 골라봤는데요. 화면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1년도에 이제 코로나 때 많이 올랐다가 고가권 유지해주고 사실 다시 내려왔는데 바닥권을 굉장히 좀 잘 다져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보시는 화면 주봉이고요. 우리가 보통 쌍바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작년 9월달서부터 쌍바닥을 만들고 최근에 시장 좀 약간 어저럽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봉을 보면 사실 크게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긴 시간 동안에 어떤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가격대에서 살짝 반등을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만 좀 늘어나고 시장에서 이제 저평가라는 인식이 조금 해소가 되려면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죠.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시장의 투자자들한테 어필할 게 필요한데 실적입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가도 저평가하고 최근에 또 화면 우측 상단에 볼 수 있는 빨간색선 외국인, 파란색선 기관의 어떤 순매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JS 코퍼레이션 확실히 시장이 가성비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일단 뭐 코로나 이후로 진짜 시장에서 관심이 꽤 멀어졌던 그러한 기업이기도 한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는 완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존 INC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제 앞서서 설명드린 JS 코퍼레이션과 더불어서 이제 시장에서 극저평가로 평가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근데 네. 왜 저평가일까요? 앞에 것도 그렇고. 뭐 그 성장 모멘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 기업이 왜 이제 시장에서 저평가라고 평가를 받냐면 땅이랑 건물 가치가 지금 엄청난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마트도 갔고 백화점도 갔는데 딱 중간에 낀 포지션이거든요. 세이브존 IC가 백화점도 아니고 마트도 아니고 중간 포지션인데 이 기업이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때도 됐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좀 약간 부족하긴 한데 이 기업이 실제 부동산 청산 가치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이 기업이 이제 IMF 때서부터 2000년대까지 부동산을 계속 사들였는데 이제 점포도 해당하겠죠. 한 4천억이 좀 넘거든요. 4,080억 장부 가치로. 근데 지금 평가 가치로 3조 원이 넘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 이제 1,000억이 안 되는 상황이라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2,000원의 세이브존 IC를 사서 이 기업이 청산을 하면 주당 7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평가를. 너무 그거는 좀 주주들에게 굉장히 실례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네. 그 오피셜로 나온 내용이고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작년 말도 저평가고 작년 초도 저평가고 재작년도 저평가고 그 전에도 이제 저평가인데 왜 지금에 와서 이제 저평가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냐라고 하실 수도 있긴 한데 과거에는 사실 이게 뭐 뚜렷한 어떤 모멘텀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회자가 되지 않고 좀 약간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었어요.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데 이게 확 이제 어떤 상승으로 이제 할 수 그렇죠. 있는 모멘텀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약간 시장 소외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싸두문이 너무 쌉니다. 우리가 보통 PBR로 따졌을 때 0.2 PBR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지금 0.2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2월 중순서부터 좀 약간 특이한 점은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약간 야금야금 계속 매수를 해서 그러네요. 지금 계속 연이어서 들어옵니다. 네, 매수 거의 쉬지 않고 들어오는 상황이고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 한 2% 정도 일단 마이너스 나는 것은 그렇게 뭐 특이하게 어떤 뭐 많이 떨어진다라고 좀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하면 백화점도 같고 마트도 같고 내수주들이 좋은데 세이브존 IC도 내수주 중에 하나로 그다음에 엄청난 부동산의 가치 이런 거 봤을 때 지금은 누가 봐도 이제 저평가를 물려도 크게 걱정이 없는 자리다 이렇게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가지고 오시는 종목들이 다들 좀 트렌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엄청난 모멘텀이 있어요. 앞으로 실적이 이만큼 늘어날 거 이런 좀 모멘텀보다는 지금 시장이 안 좋고 약간 좀 불안하니까 이 정도면은 저평가 맞고 앞으로 더 떨어질 일은 없겠다. 그리고 수급도 붙고 있다. 이러한 종목들을 조금 더 가지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세이브존 INC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 수급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